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2회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재밌는 분석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됐으니까 조금 관심이 커졌겠네요.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잘 해봤으면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으시고 승무패 1등 되세요. 꼭. 네. 한 번 더 써봤습니다. 되잖아요. 아직 5일밖에 안 됐는데. 제 마음 제 뜻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무패 요번 경기는요, 총 14경기가 이제 세리에랑 라리가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재밌는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뭐라 그러지? 좀 복잡한 경기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6경기까지 토요일이고요. 7경기부터 일요일이에요. 네. 앞에 1부는 7경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8경기부터 14경기는 2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랑 사스올로 경기입니다. 네, 피오렌티나 사스올로. 오늘은 조금 특색인 게 아니라 원래 제 스타일대로 감독 분석을 위주로 하도록. 앞으로 계속 이 당분간은 계속 감독 위주로 감독 이야기하면서 경기 결과를 찍어줄 스타일로 계속 갈 겁니다. 당분간은. 예, 이 감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중복이 되기도 하겠죠. 매주 뭐 프리미어리그 계속 들어오다 보면 그 감독이 또 나고 그 감독이 또 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감독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나중에 뭐 제가 없어도 그거 보고 참고하시라고 그걸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뭐 경기 선수 분석 이런 게 좀 안 나온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빈센초 이탈리아노 감독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란 뜻이죠. 테데스코 이 말은 이제 독일 사람이란 뜻입니다. 테데스코 뭐 특별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빈센초 감독은요. 사진으로 보면 세월을 엄청 맞은 것 같지만 77년생입니다. 외모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57년생이라 그래도 믿을 외모죠. 베로나에서 준 레전드급 선수였지만요. 황혼기에 라이벌 키예보로 이적하면서 완전 이제 베로나에 이제 배신자가 돼버렸어요. 베로나랑 멀어졌고요. 그래서 베로나에 계속 남아있었으면 지도자 생활도 베로나에서 해가지고 좋았을 뻔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2019년에 스페치아 감독을 맡아가지고 구단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 21년에는 리그 15위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진정한 이제 감독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오렌티나 감독이 됐어요. 이 사람의 위치가 이탈리아 그 신문 뉴스들을 대충 훑어보면요. 대충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갈티에입니다. 갈티에. 파리 생제르맹의 갈티에. 갈티에도 이제 프랑스의 이제 차기 국대 감독 후보로 뽑히는 사람이죠. 뭐 물론 이탈리아에는 굉장한 감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빈센초한테까지 그 기회가 올란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보다 이 피오렌티나로 뭐 조금 위로 더 올라가면 뭐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빅리그답게 빅포, 빅포, AC 밀란, 인테르, 그리고 뭐 유벤투스, 뭐 이런 로마, 뭐 라치오 이런 강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팀의 감독들이 국대 감독보다 더 선호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대 감독으로도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피렌체로 적어도 챔스까지 가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술 스타일은요 빌드업과 압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도 윙백이 강하면 강할수록 팀 성적을 많이 올리는 스타일인데 윙백 지금 현재 피오렌티나가 선수들을 막 이리저리 팔고 살고 하면서 공격수들을 엄청 모아놨어요. 이 현금이에요, 현금. 이 공격수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수비랑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센터백은 좋아요. 센터백 라인은 준수한데 양 풀백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특히 오른쪽 백은 진짜 구멍이에요. 진짜 구멍인데 뭐 유연하게 뭐 이렇게 잘 대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공격진이 화려한 데 비해 가지고 그렇게 득점력이 부각되지 않는 거는요. 이 감독이 빌드업을 중시하거든요. 빌드업을 중시하는데 이 빌드업이 안 되면 미드필드가 수비진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빌드업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진과의 연결이 잘 안 되면서 이 공격진이 이 공격수들이 고립이 되는 현상이 생기죠, 자주.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볼란치를 볼 선수도 좀 더 새로 구해야 되고요. 예, 좀 새로 구한다기보다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감독은 윙백을 보강하든지 볼란치를 보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강을 해줘야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감독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현대 지금 최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뭐 이렇게 뭐 수준 있는 사람들한테 사사받은 이탈리아 감독은 아니지만 충분히 뭐 현대 최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축구의 금수저, 수저 나누면 이 사람 흑수저에 가까운데 이렇게 된 거 보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출중하는 감독이에요. 해볼만 합니다. 제 감독은요, 이제 사솔로 감독은 디오니시 감독이라고요. 잘생겼죠. 진짜 잘생긴 이탈리아인데 위에 감독보다 3살밖에 안 어려요. 80년생. 엠폴리 승격시키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사솔로 이제 데제르비가 이제 도네츠크로 떠나면서 이제 주원투스로 스카웃된 사람이에요. 근데 스카웃된 것 치고는 아직 뭐 사실 사솔로가 이탈리아 국대 뭐라 그래 국대 공격수들은 그냥 막 쓸어 담아가지고 팀을 운영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도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 거 보면 감독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4-2-3-1로 잘 굴러가던 그 팀을 4-3-3으로 변화를 줬다는 거는 이게 필요해서 변화를 줬다는 건데 오히려 변화를 주고 난 다음에 예전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유로 우승했던 이탈리아 공격진을 가지고도 이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건데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이 사람은 뭐 생긴 거는 뭐 미국 우승할 정도 잘생겼지만 아니 특히 사스올로가 피오렌티나 킬러거든요. 근데 이 두 감독의 성향을 보면요.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 승입니다. 예. 두 감독의 성향을 보면 피오렌티나 승이에요.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은 뭐 이걸 가고요. 우디네스의 유벤투스 경기를 승입니다. 예. 조금 더 보면 사실 상대 전적을 보면 사스올로를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지금 상대 전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스올로가 피오렌티나 킬러. 예. 이렇게 피오렌티나가 강팀인데 이때도 이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이만큼 해줬다는 건 대단하죠. 근데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첫 경기 승을 안 하는데 승했습니다. 승. 우선은 피오렌티나가 좋아 보여요. 네. 자, 다음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유벤투스와 우디네스 경기입니다. 알레그리가 조금 좀 그렇네요. 감독 페이스만 보면 우디네스 승이죠. 호텔 감독은 무슨 배우처럼 생겼어. 그죠? 무슨 액션 영화에 나와도 될 정도예요. 그 히카리오의 주인공 닮지 않았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포스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알레그리는 선수 시절은 패급이었지만 감독으로는 최상위권이죠. 사솔로가 지금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다진 감독이기도 하고요.
팔리아리를 지금과 같은 팀으로 만들며 감독상까지 받은 능력자입니다. 진짜 능력자예요. 알레그리는 운도 좋고요. 능력도 있고요. 진짜 막 감독으로는 선수로는 바닥이었지만 감독으로는 진짜 지금 전 세계 감독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업적만 따지면 3손가락 안에 들어요. 예. 업적만 따지면 3손가락 안에 듭니다. 예, 그 정도로. 5년 연속 세리에 우승하고요. 스쿠데토를 5번 탄 거예요. 5년 동안. 4번 코파 이탈리아 우승하고요. 다만 이제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한 게 그게 커가지고 조금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면 미친 감독이죠. 거의 뭐 펩 가르디올라? 펩 가르디올라보다는 저는 알레그리가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된다고. 예. 알레그리한테 펩만큼 돈을 쥐어줬으면 알레그리는 챔스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감독은 전술이요, 뭐, 이렇게 뭐, 몇을 쓴다, 뭐, 4-4-2 포메이션을 쓴다, 4-3-3 포메이션을 쓴다, 4-2-3-2 포메이션을 쓴다, 뭐, 이런 걸로 좀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그냥 팀의 밸런스를 잡아놓고요, 가운데 축을 딱 잡아놓고,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4-4-2를 썼다가, 4-3-3을 썼다가, 4-2-3을 썼다가, 뭐 3백을 쓰기도 하고요. 예. 그 상대팀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변형적인 전술을 쓰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를 잘하는 감독입니다.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단기전에 정말 세요. 에멜이랑 좀 비슷한데, 에멜이랑 차이점이라면요. 이 사람은 양쪽, 날개를 이용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을 해서 가운데의 중심을 잡고, 축구장 한가운데에서 양쪽을 압박하는 스타일로 경기를 합니다. 예. 그런 거를 참 좋아해요. 예. 팀을 상대해서도 이제 불리한 상황일 때 맞춤 전술로 그걸 타개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진짜 한 번씩 경기를 보면, 우와,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 하는 그걸 보여주는 감독이에요. 정말 대단한 감독. 이 감독이 성과도 냈고, 실력도 있고,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 써놓은 거에서 뭐, 또 더 추가할 점이라고 뭐 별로 없고요. 이 감독이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 감독은 가운데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을 쓴다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을 쓰는데, 이 감독은 가운데 중심 축을 딱 잡고, 그 축을 움직여가지고, 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스타일인데, 이 중심축이 되는 선수들이 몇 명 빠지면 이 감독은 헤맵니다. 예,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경기를 못 풀어나가요. 그 키가 키에서인데 웃긴 했어요. 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드레아 소틸 감독, 이제 상대하는 안드레아 소틸 감독은요, 선수로도 준수한 걸 보냈고, 외모는 최상급입니다. 지금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외모로는 거의 뭐 우승해야죠. 뭐, 예. 세리에 C에서 감독을 시작하고 차근차근 간 게 아니라 갑자기 훅 뛰었어요. 세리에 감독으로 갑자기 선임돼가지고 저는 우디네스가 망할 줄 알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65승이래. 죄송합니다. 65승이 안 되지. 6승. 네, 6승 1무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미쳤지. 천재 감독 나오냐. 그때 막 우승한다고 그러고 막 꼬티 막 점수를 분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뒤로 6무 2패. 352 포메이션을 쓰는데요. 일단 지지 않기 위해서 352 포메이션을 쓰는 것 같지만 이 감독이 352 포메이션을 우디네스에서 쓰는 이유는요. 베토와 베타우를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352를 쓰면 이 두 명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유기적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도록끔 하는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352를 쓰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정말 괜찮은 감독인데 문제는 데파울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데파울이 죄송합니다. 데올로페오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헷갈렸어. 데올로페오가 없으니까 이게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됩니다. 예,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352를 쓰기 때문에
수비는 확실하게 됩니다. 예, 수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공격이 안 되는 거죠. 공격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팀이 6무 2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편하지는 않아요. 승점 6점이면 뭐 근데 솔직히 6무 중에 1승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고 팀이 그게 좀 그렇습니다. 예. 강팀들을 그렇게 많이 만난 것도 아닌데. 아주 이 경기는 유벤투스는 상당히 지금 다시 팀이 올라가는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요. 우디네스에는 아직 데파울 로페스가 아직 너무 죄송합니다. 데울로페우 선수가 아직 데울로페우 굉장히 헷갈리네. 데울로페우 맞잖아. 죄송합니다. 데파울이라고 그러죠. 한번 틀리니까 계속 틀리네. 데울로페우 선수가 복귀를 못 하거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라인을 살려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오른쪽 라인이 과연 알레그리의 압박을 해낼 수 있을까 하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예. 집어넣으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역시 그 개인적인 판단은 유벤투스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승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마요르카랑 바야돌리드 경기는요. 마요르카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요. 멕시코산 콘테라고 할 수 있어요. 모집이 장난 아닙니다. 예. 자기가 쓰는 선수만 써요. 예. 대신 그 선수에게 좀 자유로운 걸 주는 거는 콘테랑 다른데 자기가 쓰는 선수만 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 쓰지 않습니다. 예. 뭐 자기 전술에 선수를 맞추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또 선수의 개인적인 거를 중요시해가지고 프리롤 가까이 주는 것도 또 뭐 뭐라 그럴까 그런 점도 또 다르긴 한데 선수 개개인한테 자기 전술을 세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 선수가 그 포메이션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뭐라 그러죠? 인정해주는 스타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집이 정말 세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수는 끝까지 안 써요. 콘테라 완전 비슷합니다. 예, 고집은. 살이 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몇몇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크고요. 하지만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으면 이 의외의 결과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독이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경험이 많아요. 전 세계를 돌면서 감독을 했어요. 뭐 이 감독을 보고 뭐 라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남미 출신이에요. 멕시코산. 북중미는 멕시코인데 남미에서 또 뛰어나고요. 해가지고 멕시코 국대도 해가지고 전 세계 축구에 밝습니다. 네, 전 세계 축구에 밝고 다양한 전술을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전술적으로 뭐 번쩍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기는 충분한 감독이라는.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프리롤을 가까이 주기 때문에 이강인이 이 감독을 만난 건 정말 행운입니다. 기량을 만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을 해서 뭐 전력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나쁘진 않은 감독이에요. 기본 이상을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마요르카에 있긴 좀 아까워요. 감독이. 파차타 감독은요 사이드 어택 성애자입니다. 진짜 뭐 공만 받으면 뭐 밖으로 뭐 양사이드로 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쭉 타고 올라가는 10분 내내 이렇게 경기를 운영합니다. 자기가 선수들이 막 중앙으로 패스하고 이러면 자기가 막 뽕찍 막 하는 거 경기 볼 수 있어요. 네. 풀백도 올려서 그냥 뭐 옆을 teg이면 후벼파는데 진짜. 근데 이 경기를 쉽게 저는 마요르카 승이라고 보는데요. 레온 퇴장당해서 이번 경기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요르카가 홈 경기고 섬이고 섬이면 바람도 세게 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주 유리한 경기예요. 무승부가 날 수도 있는데 승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몬차랑 인테르는 지금 완전체예요.
그 다음에 에스파뇰이랑 지로나의 경기네요. 에스파뇰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입니다. 미첼 산체스는 뭐 잘생겼어요. 일단 뉴스클럽에서 프로로 데뷔한 선수치고는요, 그다지 뭐 선수는 패급입니다. 그다지 뭐 선수로 뭘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축구 클럽에서 스텝으로 시작해서 유스 감독을 거쳐가지고 현재 에스파뇰 감독 올 때까지 단계 차근차근 밟아서 지도자 길을 거둬온 감독이에요. 이런 감독은 실력은 기본기도 탄탄하고 실력도 좋죠. 거기다가 이 감독이 만사노, 에메리, 산파올리 등등 유명한 감독들 밑에서 코치 생활이라 스텝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감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감독들의 자료를 뭐 해주고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 분석하고 이러는데 모조 스태프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감독들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게 표시가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나다라는 거지 같은 팀으로 1부 리그 승격을 넘어서가지고 그리나다로 유로 8강까지 올라갔던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차기 스페인 국대 감독으로도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나이도 어려요. 올해 80년생이에요. 실력 좋아요. 실력 좋다니까요. 실력 좋습니다, 여러분. 80년생이, 예. 사실 이 감독이 EPL 올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실제 영어 공부, 과외교사까지도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영어 공부 하다가 그냥 에스파뇰 감독으로 갔습니다. 영어 공부 하다 어려웠나봐요. 비록 4-2-3-1 써요. 4-2-3-1 쓰는데, 4-3-3에서 4-2-3-1로 자주 바꿔요. 원톱을 좋아하고요. 중원을 두텁게 하면서, 이 중원에서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도 MA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감독의 경기 전술 운영을 보면 ML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은 것 같긴 한데, 상대를 분석하는 게 뛰어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반기에 에스파뇰이 많이 힘들었는데, 아마 후반기에는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월드컵 기간 동안에 팀을 많이 정비했을 거예요. 기대합니다. 예. 지금 공격수가 2명이 생겨가지고, 사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원톱이 9번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감독한테는 정말 좋은 도화지가 생긴 거예요, 에스파뇰. 에스파뇰이랑 나쁘진 않아요. 예. 미첼 산체스 일단 뭐 합의 부상 결장이라거나 부상자가 너무 많죠. 지로나. 감독이 잘해도 이거 답이 없어요. 감독이 잘해도 이거 답이 없습니다. 예. 감독은 잘생겼어요. 예,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잘생긴 감독들은 다 질 것 같은데. 에스파뇰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살레르니랑 토리노 경기입니다. 예. 살레르니의 다비데 니콜라 감독은요, 전형적인 이탈리안이고요. 살레르니를 강등에서 구해낸 영웅이에요. 예. 홈 경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이에요. 홈 경기에 있는 전력, 없는 전력 다 투입하는. 그래서 홈의 이점과 있는 전력, 없는 전력 다 투입해가지고, 어떻게든 홈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감독이에요. 예. 351을 쓰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아주 단단한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겠다는 것보다 지지 않겠다는 게 커요. 이 감독은 진짜 팀을 잔류시키는, 그러니까 일부에 잔류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감독으로서 전이맨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팀이 발전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 감독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이게 보여준 게 별로 없으니까. 잘생겼죠? 예. 이 감독도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사진 찾아보시면 괜찮아요. 이탈리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반 유리치 감독은 크로아티아 출신인데요. 참고로 니콜라 감독이 다비데 니콜라 감독이 형입니다. 네. 77년생이요. 유리치 감독.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이탈리아 세리 A 토리노라는 팀의 감독이 될 정도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 사람이 주로 씁니다. 감독이. 아주 국수적인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감독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실력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반 유리치 감독이 가스페라니를 제자예요. 가스페라니의 제자다 보니까 거기 가스페라니 후광을 받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이 사람이 가스페라니 밑에서 선수 생활도 했고요. 예, 가스페라니랑 그때 뭐 돈독하게 제자와 스승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
지도자 과정을 거치면서도 지도자 과정에서도 이제 가스페라니 밑에서 코치를 했었고요. 재밌는 게 코치 연수 시작하고 5경기 만에 경기됐어요. 가스페라니랑 같이. 5경기 만에 경기를 했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팔레르모 갔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5경기, 거기서는 그냥 성적이 부진해서 또 같이 경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뭐, 가스페라니 사단으로 불리면 가스페라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수업해가지고요. 지금 토리노 감독이 된 거예요. 가스페라니가 이제 아탈란타 감독이니까 경기에서 만나고 그러죠. 최근에 졌던데 3대1인가 해서 졌을 거예요. 예. 찾아보면 되지. 예. 찾아보면 되잖아요. 가스페라니의 아탈란타로 경기해가지고 9월 2일날 3대1로 졌네요. 예. 가스페란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은 아닌데, 이탈리아식 도제식, 이제, 지도자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독일은 지도자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탈리아는 아직까지 도제 방식으로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 방식이라고. 그 과정을 거친 감독이에요. 네, 그 과정을 거친 감독.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게 몇 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는 아직 독일보다 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유능한 감독들이 많이 나오지만 세상급은 못 나오는 거예요. 네. 독일 보세요. 막 쏟아내잖아요. 지금 막 완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독일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스페란이랑 아탈란타의 전술을 생각하세요.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아탈란타는 공격적인 팀이 됐는데 이 팀 공격적이 못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격수 질의 차이가 있죠. 양 사이드 윙백부터 시작해서 미드, 좌우 양 날개 몇 잘라도 있어야 되는데 몇 잘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이 감독도 주도적인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문제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수들이 질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아마 몇 년 더 토리노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지금 유스 같은 데서도 선수들 발굴하고 있어요. 또 유스 감독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느 정도에서 크는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 진짜 이탈리아에서 주목받는 감독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미래 국대 감독으로도 지금 후보로도 꼽히는 감독이에요. 예. 나이 어립니다. 77년생이에요. 감독치고 어려요. 아직 그냥 한참 어려요. 안정환이랑 같지 않나? 안정환이 안정환보다 동생인가? 그래요. 안정환 아직 감독도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요. 아주 짱짱. 이 사람도 77년생이구나. 피오렌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독 위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경기도 토리노 쪽을 보고 싶습니다. 예, 토리노 쪽을 보고 싶은데 승패로 갈리긴 했지만 무승부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1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20분 넘었네. 응? 30? 뭔 중간에 쉬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